자, 일단은 요 지난번에 나눠줬던 요 2-3단원 문제를 이제 오늘 풀이를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쌤이 이렇게 된 게 내신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나눠줬어요. 자,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어떤 식의 자료나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닥치고 외우는 자료입니다. 닥치고 외우는 자료야. 그래서 원래는 자료가 앞에 본문이나 이런 거 다 있는데 사실 본문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왜냐면 어차피 다 자습서이기 때문에 자습서를 바탕으로 뭘 하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막 빈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빈칸에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문제가 좀 간단하면서 치사하게 나오는 게, 사실 글 쓰는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쓰기 과정에서 이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제 정하는 거, 목적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매체 정하는 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게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종종, 그러니까 문제로 그걸 물어본다기보다 선지로 그걸 물어보지. 이거는 이제 이 단계에 해당하는가, 이건 이 단계에 해당하는가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근데 이 정리를 해놨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시험 직전에는 이제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되어 있는 이 본문들을 직접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단원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뒤에 이제 빈칸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채워가면서 본문에 있는 이제 개념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외우는 식인 거야.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쌤이 또 나눠준 자료가 요거 1-2단원 대화의 원리 있죠. 요거는 본문까지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 대화의 원리는 대화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담화가 무엇에 해당하는지 뭐 관련성과 관련되어서 뭐 이제 또는 뭐 저기 공손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들 있고 뒤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빈칸들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외우는 식으로 하는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거는 사실은 뭐 학원에서 하기보다는 본인 주중에 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좀 문제가 좀 잘 보일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몇몇 학생들한테 쌤이 얘기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지금 찾으려고 해도 각 단원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단 말이야. 지금 막 사이트별로 찾으려고 해도 거의 사이트별로 한 2세트 정도 있는 게 끝이야. 그럼 그거 일주일이 안 돼서 다 풀거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자습서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상관문제집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문제 많이 푸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은 뭐 서라고 했습니까? 백발백중. 자,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백발백중 교재가 문제가 되게 좀 치사한 문제나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사가지고 좀 풀게 되면은 그래도 문제 푸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선배들 봤을 때 못해도 이 정도는 시험 기간 안에 충분히 좀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인 좀 문제 자료나 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하는 정도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요 정도까지. 근데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건 시간 좀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개념 공부나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는 일단 끝내놓은 상태에서 본문을 좀 많이 보세요. 알겠지? 본문 학습 많이 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 하는 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필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약간 좀 고등학교 올라왔다고 해서 뭐가 많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이 중학생 때 하던 그 시험 공부나 이런 스타일에서 그냥 조금만 더 내용이 많아지는 정도? 필기가 좀 더 많아지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 시험은 그렇진 않거든. 근데 좀 범위도 되게 광범위하고 한데 여러분들은 되게 범위도 좁고 이러기 때문에 그 좁은 거 내에서 문제를 내려면은 선지가 되게 치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 필기되어 있던 내용들을 그냥 완벽하게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국어 능력이 키워지거나
그러진 않거든.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보기 전에 요거 한번 꺼내보세요. 요거 좀 보고 합시다. 요 21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2-3. 자, 요거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아, 이거 혹시 학교에서 했어? 이 단원? 안달선? 아직 안 들어갔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단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어떤 특정한 사회적 쟁점과 관련되어서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자습서가 없는 학생이 있으니까 요거 자습서를 볼게요. 요거 보면은 좀 더 잘 기억날 겁니다. 자, 전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견해를 드러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먼저 사회적 쟁점을 설정합니다. 사회적 쟁점을 설정하는데 그러면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뭔데? 자, 이 쟁이라고 하는 거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논쟁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치?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해. 그래서 각각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생각들을 자신의 쪽으로 설득하고 싶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면 그 쓰여진 글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서 자신의 그 견해에 맞는 이제 그 근거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하고, 자, 이 논설문은 그럼 어떤 특정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에서 일단은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선별한다. 그래서 자료를 막 모아놓고 막 흐트러져 있는 것 중에서 이거는 내 의견에 맞으니까 또는 이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으니까 선정하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에는 내 통일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내용 조직합니다. 조직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도를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조직도에 따라서 내용 전개 방식 어떻게 되는데 3단 구성에 따라서 서, 본, 결의 구조로 이제 글을 구성하죠. 자, 그래서 선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합니다. 서론에서는 어떻게, 본론에서는 어떻게, 결론에서는 어떻게.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표현하기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이 이거죠.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자,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지금 바로 기후 변화였습니다. 이런 표현들, 어미에 나오는 거. 우리 보통 이제 화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죠. 자,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쭉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보통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개념을 밝혀주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등장합니다. 자,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뭐냐 자료 나왔죠. 구체적인 자료. 매체 자료라고 다 하고, 자, 이 구체적인 자료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신뢰성을 높여주죠. 맞죠? 자, 다음. 자,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어떤 실패 나면 불켜줍니다.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죠. 그래서 방안 1, 2,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온도로 이제 냉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 채광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높여가지고 실내 온도를 높여서 이제 전기를 줄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체적 방안으로 이제 그 전기 효율이 높은 전자기기를 이제 구비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기 뭐냐 전력을 좀 줄이자, 쓰는 전력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방안 나오기 전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고요. 이 방법을 자, 다시 얘기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고, 이 해결 방법 큰 틀 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이제 과정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포인트 한번 볼게요. 혹시나 본문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포인트.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글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설정하는 게 사회적 쟁점을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빈칸대로 있는데 땡땡땡 쟁점이 이제 사회적 쟁점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쟁점.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주로 뭘 해야 되냐면요. 각각의 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2-3단원 표현하는 글쓰기 문제 객관식 그거 맞는 것 같은데? 2페이지 또 오늘 받은 거 아니야? 오늘 받은 거 말고 지난번에 받은 거 들고 있어? 아, 들고 있어 그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사안의 대개 각자의 경우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자, 다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논쟁이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관해 형성된다. 자, 다음 공동체의 문제를 환기하고 공론화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자, 다음 사람들마다 사회적 사안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쟁점거리가 있을 때, 논쟁거리가 있을 때 사람들마다의 의견, 견해라고 합시다. 지금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니까 견해가 각자 다 달라. 맞죠? 자,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타인의 의견을 내 쪽으로 설득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보기는 전부 무엇에 다른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이 다름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모아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5번 보기를 보면요. 서로의 견해가 충돌할 때는 법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이론 없이 모두 수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거면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 뭐하러 합니까? 맞죠? 견해 드러낼 필요 없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그냥 재판만 받으면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건 1번, 2번, 3번, 4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기업과 같은 주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앞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앞에 지금 넘어가서 보면은 기업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주세요. 왜냐면 여기 지금 내가 패드가 고장나가지고 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주제를 말합니다. 맞죠? 주제가 뭐였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선정한 주제가 시의성이 있는가? 시의성 혹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시의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시의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는요 지금 시기를 말합니다. 시간 할 때 시고요. 의는요 쉽게 말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말하기에 적절한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를 정했어. 견해를 드러내는 글쓰기. 자, 그런데 이 사회적 쟁점을 정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회적 쟁점이 20년 전 거야. 그러면은 지금 말하기에 적절해? 안 적절하잖아. 왜? 우리 빼고 너네 태어나기 전인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정한 주제가 시의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회적 쟁점이 지금 시기에 말하기에 적절한가를 물어본다 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 당연히 맞죠. 시의성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쟁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윤리적 가치 지니느냐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얘네들이 전부 뭐에 해당하냐면요 이 시일성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옛날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거야. 맞죠? 역시 시일성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독창적인 쟁점에 해당하는 주제인가 라고 했을 때, 자, 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창적인 쟁점일 수 있거든. 어떤 쟁점이. 그런데 그리고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거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고려해야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독창적인 쟁점에 관한 주제인가가 아니라 독창적인 쟁점을 선택했어. 이 선택에 따른 고려사항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그 고등학교 시험은요 여러분들 그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복수 정답 처리 잘 안 해줍니다. 그렇죠? 복수 정답 처리 안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경중을 따지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기가 있는데 5개의 선지가 있는데 얘는 100% 정답이야.
예를 들어서 100% 틀린 거야. 근데 얘는 좀 애매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무조건 요거 선택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가 있는데 둘 다 100% 아니야. 그러면은 보통 이제 복수정답이 처리가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학원에서 항상 이제 원학쌤이 얘기하는 게 질문 많이 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 질문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을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왜 답이지? 이게 왜 답 아니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3번 문제 너무 쉬워서요.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땡땡땡을 참고하여 A의 쓰기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지금 맨 앞부분에 수영의 생각이었습니다. 학생의 공지사항을 보니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있어. 그런데 실천 방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천을 촉구하는 글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글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쓰기 맥락은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그 다음에 글을 실릴 때 매체 등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 상황을 말한다. 자, 그래서 소재가 같은 글일지라도 그게 주제가 무엇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그 다음에 실릴 때의 매체, 요 네 가지 보통 언제 고려합니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같은 소재의 글이라도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내용과 형식이 달라진다. 이거 교과서 본문에 그대로 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상 독자의 인적 사항이나 배경 지식 수준이 어떠한지, 자, 그리고 글이 지을 때 매체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글 쓰는 방식의 차이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학생의 공지 사항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어. 자, 이거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자, 요거였습니다. 자, A는 수영의 생각, 요거를 말하는 거였고, 처음에 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냥 게시판에다가 탄소 중립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띡 붙여놓은 거야.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탄소 중립하면서 급식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탄소 중립? 이러면서 더운 날에 에어컨도 못 켜겠네. 자, 그냥 급식 시간에 음식 좀 덜 남긴다고 탄소 중립이 실현될까? 라고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설명 안 해줬어. 이거 뭘 고려하지 않은 걸까요? 정신 차리고. 뭘 고려하지 않은 걸까요? 예상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예상 독자가 누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야.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어. 그래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 보면 본문 맨 앞에 뭐가 나왔어? 탄소 중립의 정의 아까 표시해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공감 못해. 공감 왜 못하는데? 근거가 충분치 않아. 맞죠? 자, 그래서 이 공감 못할 이 의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 실천 방안을 근거 자료, 매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본문에 아까 그래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자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다. 네. 자, 다시 이 문제 보면요. 자, 그래서 A는 학생의 공지사항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어.
아닙니다. 자, 지금 예상 독자라고 하는 건 학생의 공지사항에 관심이 있으니까 악플을 달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A. 자, 글을 실을 학교 누리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각자료 위주의 글을 작성하려 하고 있다. 자, 지금 시각자료 위주의 글을 작성하려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것도 틀린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게 바로 뭐냐면 매체의 특성입니다. 누리집이라고 하는 건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실른다라고 하는 건 시각자료만 있을 필요는 없어. 왜 그런데요? 영상자료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역시 이제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A는 학생의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학생들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알리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A는 학생회가 올린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보다나 실천 방안을 지금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틀렸냐면은 실천 방안은 나와 있어.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올렸던 공지사항에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어. 뭐가 부족했는데 구체적 실천 방안이 안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에 대한 이제 고려가 안 되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실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은 게 아니라 똑같은 실천 방안을 제시할 거야. 똑같은 실천 방안을 제시할 건데 근거를 좀 더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더 얘기할 거야.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A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탄소 중립의 개념 본문에 나온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의 기대 효과, 이게 뭔데? 이제 뭐 구체적 자료를 통한 근거 마련이었죠. 또는 방안, 방법이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설명을 포함하려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추가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본문에 실제로 추가되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문제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말과 문장만 바꿔가지고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익숙하게 많이 봐놓으면 좋습니다. 자, 다음 글쓰기 과정 중에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과정 중에서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내용 생성하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였어? 자료들 끌고 모으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료들 끌고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통일성의 원리에 맞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자료들을 선정해서 모아야지. 그게 이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맞는 말이다. 그쵸? 자, 다음 글의 주제를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마련한다. 자, 글의 주제 설정 언제 해야 되는데?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죠. 맞죠? 주제가 없는데 자료를 어떻게 설정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 맞죠? 자, 다음 자료의 적절성과 신뢰도를 판단한다. 자, 신뢰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중학생 때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뭐가 밝혀져 있어야 될까요? 출처. 그렇죠. 출처가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옆반 학생한테 물어보면 신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맞지? 낮아지죠. 자, 그래서 자료의 적절성은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선정된 내용을 검토하여 작문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한다. 그렇지, 이게 뭔데? 선정된 내용이 뭘 말하는데? 여기에서 선택된 다양한 자료를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자료를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합니다. 그 다음 작문 계획과 선정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서 수정, 보완하는 것까지 다 바로 이제 내용 생성하기 단계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여러분들 요거 틀린 문제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눠주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쓰이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문제도 다 올해 만들어진 거거든. 과거에 만들어진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쌤이 중간에 이제 다른 학교들 것도 보고 문제 풀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답이 없다든지 중복 정답이 있다든지 또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2번이 답인데 답지는 5번이라고 돼 있어. 근데 또 설명 보면 답이 2번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유심히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시간이. 자,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에 활용된 자료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자료 한번 보면요. 지금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모아놓은 다양한 자료들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 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 수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료 좋은 것 같아. 이거 자료 좋은 것 같아. 이거 부적절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죠. 자, 7번 다시 보면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에 활용된 자료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자료인지 판단해야 된다.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다, 그쵸? 자, 다음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관심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쵸? 자, 다음 자료의 출처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와 방향에 맞게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 자료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자,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가져왔어. 이 자료를 가져온 거는 내가 쓴 게 아니잖아, 그치?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 수집한 자료를 내용 수정하면 됩니까? 안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 자료인지 판단해야 된다. 틀렸다, 맞죠? 자, 다음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공동체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말하면 사회적 쟁점과 관련하여서 그 자료가 적절한지 보겠다라는 거다, 그렇죠? 당연히 판단해야지. 그래서 정답이 번이 되겠죠. 나는 참 쓰고 치우려는데 시간 참 많이 걸리네. 자, 다음. 자, 그러면 나 자료는 일단 넘어가고요. 아, 9번 한번 봅시다. 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저거 1단원 뒤에 대화의 원리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글쓰기를 한다고 할 때 구상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구상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래서 글의 통일성을 해치느냐 해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기들을 한번 보면 자, 탄소 중립의 개념을 밝혀서 지금 독자들이 이해를 도와야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 본문에 담겨 있어. 그렇죠? 자, 다음 일회용품을 덜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야겠어. 자, 이거 그 실전 방안 앞에 자료 보면은 그 자료에 하나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상할 만한 내용 적절합니다. 그 다음 어느 콘텐츠 제작자의 영상은 근거가 희박하고 논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 활용하기는 어렵겠어. 그 활용하지 않는 자료 하나 있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근거가 희박 못 쓰겠어. 논지와도 맞지 않아. 우리 주제랑 안 맞아. 그러니까 통일성에 맞지 않아. 그래서 활용하기 어렵겠어. 활용 안 해. 그렇죠? 자,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한 달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평균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겠어. 뭐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실효성이 올라가죠. 자, 다음 5번 보기 보면 이 뒤에 5번 빠져있네요. 자, 지금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에 관한 그래프는 2000년 자료이니 연도를 수정해서 담아야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 수정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자료 자체를 수정해야지.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본문에 담길 때는 어떤 자료가 담겼어요? 기억납니까? 2020년 자료 담겨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 해가지고 막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맨 밑에 2020년 해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요 2000년 자료를 가져왔었어 학생이 2000년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이거는 맞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고쳐서 실제 본문에는 2020년도의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연도를 수정한 게 아닙니다. 연도를 수정한 게 아니라 자료 자체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맞죠? 연도 수정하면 어떻게 되는데? 자료의 신뢰성 떨어집니다. 네. 있는 자료를 마음대로 고쳤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중학생 때 했던 게 그 쓰기 윤리 중학교 3학년 때 했었죠.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글쓰기 단계 그 다음에 본문에 그 글쓰기 단계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거만 좀 판단하고 보면은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시간은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촉박하면 그냥 쓱 보면 정답이 안 보여. 뭐지? 수정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선지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뭘 하냐면요. 자, 요거 공손성의 원리랑 요거 관련해가지고 요거 빈칸들 여러분들 그냥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 줄 건데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뒤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갈수록 빈칸 숫자가 많아지고 앞에는 빈칸 숫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빈칸 좀 적게 되어 있는 거 그냥 좀 채우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환기해보세요. 환기해보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이거 살펴봅시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1단계 그냥 간단하게 정보 한번 더 훑어봤으면 요거 1- 잘 앞에 보세요. 1- 요거 문제 내준 것도요. 지금 한 10분 쉬는 시간? 한 10분, 한 15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를 문제를 좀 풀 수 있으면 앞에 부분 좀 풀어보세요. 알겠지? 요 앞에 부분 같이 풀이하면서 요 대화의 원리 단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